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인물입니다. 고인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제가 유머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기자회견장이 있었어요. 전 세계에 정말 유명한 학자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한마디씩 하고 들어가는 자리였는데 그 자리의 공식 인터뷰는 과연 박사님들 그 나라의 국민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 박사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친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들어가고요. 독일 박사는 우리는 근면함입니다 라고 들어가고요. 그리고 브라질은 우리는 열정입니다 라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박사가 나왔는데 우리는 서부시대 개척정신과 그리고 모든 인종들을 다 아우르는 평등함 뭐 이런 것과 또 우리는 자유를 또 존중합니다 라고 하고 얘기했는 도중에 저 뒤에서 한국 박사가 빨리빨리 하고 들어갑시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 국민성입니다. 지금 제가 표현한 것은 대한민국의 국민성이라고 흔히들 많이 얘기하는 빨리빨리와 그리고 이제 대세감, 다른 흐름을, 다른 사람들의 유행을 따라가는 대세감, 이것을 대표적인 국민성 중에 또 하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의 주제, 국민성이란 진짜 있는 것인가? 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성. 근데 우리나라 국민성 이거 말고 또 뭐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빨리빨리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완벽하지, 이거? 네. 딱 들어맞지. 그러니까 그거는 외국에 나가보면 더 느껴지는 게 제가 바로 어제 기분. 뉴욕 갔다 왔어요. 미국을 가든 뭐 어디를 가든 계산하는 것만 기다리는 걸 봐도 그냥 정말 세워라 내워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시간 걸리는 것도 그렇고. 지금 방금 윤 아나운서가 줄 선 얘기했잖아요. 네. 저는 그 줄 섰을 때 한국을 딱 생각해봤어요. 가장 먼저 생각한 게 뭐냐면 보통 외국분들은 이렇게 하고 서 있습니다. 뭐 핸드폰을 보거나 책을 보거나 뭐 이렇게 하고 서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뭐래요? 뭐예요? 왜 안 와요? 이런 사람들 보통 이거는 한국 비하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약간 빨리빨리라는 근성이 분명히 있어요. 이런 거 아닙니까? 가끔 이런 분도 있지 않나요? 어떤 새끼가 앞에서 안 가? 맞아. 아니 근데 이게 무조건적으로 안 좋다는 건 아니고 또 살면서 이런 걸 편리한 점도 있죠. 저는 빨리빨리 우리나라의 빨리빨리 국민성은요.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발전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압축 성장해서 맞아.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 있는. 한말에 한국에 왔던 서양인들이 보통은 일본이 더 편하죠. 왜냐면 일단 그때 한말은 우리나라는 발전이 불안하잖아요. 근데 또 서양 사람, 일본 사람들 막 이러는 거가 좋은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그저 그런 얘기 한 사람도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너무 어항 속에 사는 사람들 같대. 너무 조심하고. 근데 한국 사람들을 이렇게 와보면 이거 여러 오해는 받아요. 당시 일본하고 한국 비교하면 정말 한참 차이 나요. 많이 차이 나죠. 근데 일본 사람들은 뭔가 죄진 사람처럼 걸어다니는데 쟤들은 가진 것도 없는데 이렇게 우리 또 걸어다닐 때 그 옛날에 유명했거든. 이러고 다니고. 그 되게 성질도 급하고 되게 당당하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한국의 더 장점인 것 같다. 쟤들이 더 굉장히 이렇게 그런 말 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축구를 정말 다른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축구의 인기가 그렇게 높지도 않고 정말 많은 팬들이 있지도 않고 정말 많은 투자를 하지도 않는데 당연히 16강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당당하잖아. 야 가야지. 목숨 걸고 뛰어야지. 근데 안 좋은 것도 하나 있는데 요즘 인터넷이 발달하니까 또 우리가 사실 좀 먹방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어디 도시만 있으면 이제 맛있는 음식 좀 해놓는 거. 그럼 이제 글로 몰려. 그 순간 음식물이 뚝 떨어져요. 맞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되게 거기는 20분 30분 기다려야 되거든. 기본적으로 음식 시키면 여기는 안 좋으면 난리가 나거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일단 몰려가면 음식이 빨리 나오기 시작해요. 그때도 맛을 보고 제 맛이 안 나오는 거지 이제. 한국인의 국민성 하면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좀 대표적인 국민성으로 좀 얘기되는 것들이 아까 뭐 얘기한 독일의 근면성도 있고 그리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약간 이 방탕함, 자유로움. 아니 우리랑 비슷해요. 이탈리아 은근히 한국랑 비슷해. 근데 이제 안 비슷한 것도 있는데. 유럽 사람들 지금 한국 사람들은 비슷해요. 약간 기분파. 예. 그래. 이탈리아 사람들 비유하는 말이 그거 있잖아요. 사랑을 하려면 이탈리아 사람들처럼. 이런 말이죠. 외국 사람들이 인정하는 게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하고 정말 비슷하다. 느낌 있어. 스페인은 약간 느낌 있어 우리하고. 스페인이요? 네. 어떤 느낌? 투어하잖아 얘네. 막 이런 거. 열정. 저는 이거 꼭 나쁜 뜻으로 봐야 될 필요 없는데. 유럽을 가면은 이렇게 되게 이제 교통신호 되게 잘 지키고 이렇게 좀 기다리고 그러는데 이태리 가보면 헬멧 안 쓰고 오토바이 타고 요즘은 이제 우리가 그런 걸 많이 강조를 해서 뭐 없는데 한
70년만 돼도 한국 사람들 헬멧 안 쓰고 타고 말았어요. 내키는 대로 하잖아요. 근데 유럽은 되게 법을 잘 지키는 것 같은데 이태리 가면은 막 한다는 거예요. 채팅창에 왜 그러냐고 했더니 반도국 특성이라고. 이제 그 얘기 좀 이따 할 텐데 그 요즘은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교통정책 잘 지켜요. 잘 지켜요. 엄청 잘 지킵니다. 네. 이태리 가서 건널목에 서 있는데 걔들은 신호등 무시하고 막 걸어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7, 80년대 같아요. 그건 이제 한국 사람은 또 외국감 눈치를 좀 보잖아요. 네네. 근데 이태리도 막 걸어 다니면 또 옛날 7, 80년대 살았던 사람들은 오케이 그러고 가. 근데 젊은 애들은 확실히 안 그러더라고. 근데 영국서 온 애들은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벌벌 떨으니까 못 보겠는 거지. 그러니까 횡단보도에 서 있으면 제가 어느 나라인지 대강 알겠어. 이게 영국 사람들이 왜 규율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독일군들이 이제 후퇴를 하면서 이제 자기가 묵었던 그 집 같은 데다 액자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럼 액자 뒤에 부비 트랩을 설치해 놓은 다음에 액자를 조금 기울여 놓고 가요. 백발백중 영국군 자기가 딱 들어오면 이거 액자가 왜 이래? 바로 놓다가 터지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독일군들이 영국 사람들이 그런 성질을 알아요. 네. 근데 진짜 독일이나 영국 갔다 오신 분들은 그 얘기 되게 많이 하세요. 강박증 같은 거 생긴다고. 그런 거 있어요. 네. 그래서 수건 제대로 안 쌓여 있으면 막 각 안 맞춰져 있으면 막 불안하고 막 이렇다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제일 먼저 묻고 싶은 건요. 네. 국민성이라는 게 진짜 있는 건지가 저는 일단 궁금해요. 아하. 국민성 없진 않겠지만 어디든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 뉴욕 발음이래요. 뉴욕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야.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리고 사람 바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르고 뭐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 하나를 일반화시키는 게 사실 위험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그 분위기라는 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있을까요? 근데 이제 그걸 떠나서 오히려 먼저가 국민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게 정말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꼭 옛날에는 꼭 국민성이 아니라 뭐 부족 특성 이런데 그러니까 국민성이 뭐냐 이전에 사람들은 국민성이 있다고 믿은 게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거를 증명할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진짜? 네. 언제부터 있었을 것 같아요? 국민성 얘기 나오니까 왠지 느낌이 로마 시대? 어떤 국가의 개념이 확립되고 나서 그리고 막 그 전열과 막 이런 것들을 중시하던 때니까 질서와 규칙을 중요시한다 뭐 이런 이른바 제국이 형성되면서부터 그러니까 국민성이 언제부터 있었을까라는 질문 자체가 조금 잘못됐네요. 국민성이라고 인식하고 느꼈던 게 언제일 때일까 이렇게 질문을 해야 할 텐데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3권 14장에 아시아인들은 유럽인보다 더 노예 근성이 강해서 불평 없이 전제 정치를 잘 참고 견뎌서 왕정을 만들었다. 노예 근성이라는 말을 여기 아시아인은 우리 중동이죠. 중동 터키. 그렇겠지. 난 지금 중동에. 내가 지금 그거 여쭤보려고 했어. 우리 아시아는 알지도 못했어. 아니 근데 이제 그 말 노예 근성이라는 말이 아리스토텔레스 때부터 쓰인 말이에요. 타이레놀님께서 국민성에 대한 선입견이 잘못하면 인종차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맞아요. 얘기하긴 할 겁니다. 네. 아무튼 아리스토텔레스님께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또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 정책 7권 7장에 유럽의 한대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기계가 넘치지만 지능과 재주는 좀 모자란다. 그래서 그들은 상대적으로 자유롭지만 정치 조직이 없고 이웃을 지배할 능력이 없다. 아시아인들은 지능과 재주는 타고났으나 기계가 부족하다. 그래서 그들은 남에게 예속되어 노예로 살아간다. 지리적으로 이 둘의 중간에 자리 잡은 헬라스 민족은 두 가지 탁월함을 겸비하여 기계도 있고 지능도 있다. 그래서 헬라스 민족은 자유민으로 나와 있고 최선의 정치 아래 살고 있으며 정치적으로 통일될 수 있다면 다른 민족을 모두 지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헬라스가 지들 얘기하는 거예요? 헬라인, 그리스인은 헬라인이라고. 양아치네. 근데 저는 이 내용은 어떻다 한들 간에 지금 아시아인, 그리스인, 그리고 유럽의 한대 지방 이렇게 묶었다는 것 자체가 이때 당시에도 민족성, 국민성이라는 거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게르만 민족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한대 쪽 있고 이런. 그렇게 따지면 지금의 게르만을 생각하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맞냐 틀리냐가 아니라 벌써 그때부터 국민성이라고 이럴 것이다. 생각하기 이거는 시작했다. 이럴 것이다.
그러니까 저쪽 동네 사는 새끼들은 저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꼭 일부러 거기서 그런 붙여야 돼요? 거죠? 일부러 그런 거 다 알아요. 자, 그러면 이런 사상을 갖고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제 생각에는 아리스토텔레스고 제국의 국가 안에 있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배돼지 부르고 등 따시니까 지금 이런 거 생각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남은 비하고 자기는 다 있다. 아,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아까 로마 제국 얘기 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진지하게 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세계가 넓어지니까 저 사람들의 특성을 파악하자. 그래야 어떻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지, 저걸 어떻게 할지. 아까 로마 제국 얘기 잘 하셨는데, 네. 로마 제국 나니까 이게 더 확산이 돼요. 어. 이거를 단지 그냥 방구석 따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연구를 해요. 쟤들은 어떠냐, 쟤들은 어떠냐. 특히 제국이 만들어지면 이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알아야 된다, 이러면서. 그 로마 때도 그거 하잖아요. 따지고 보면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게 국민성이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집단적 개성인데. 그 나름의 분석인가요, 그럼? 예, 자기는 관찰한 바를 적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제 선천적인 거냐, 후천적인 거냐. 그다음 또 하나는 예를 들면 뭐 아까 뭐 박후하족은 싸움을 잘한다. 그럼 걔들은 싸움을 다 잘하느냐? 그렇지. 쟤들은 성질이 급하다. 그럼 다 급하냐? 이게 아닌데. 그렇죠. 이게 이제 나중에 어디로 빗나가냐면 이제 18세기 이게 제국주의 시대가 또 오면 막 조사 다니거든요. 그러다 이게 악용이 되니까 일반화를 시켜버리는 그렇죠. 거예요. 그게 가장 위험한 예, 것 같아요. 그게 위험해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일리 있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보면 쿠르드족 싸움 잘한다. 잘하긴 잘하잖아, 걔들이. 근데 쿠르드족은 싸움을 다 잘하냐? 그건 아닌데 얘들이 그걸 민족성이라고 집어넣으니까 쟤들은 어쨌든 가슴속에 불타는 뭐가 있는 애들. 저쪽은 마음속에 야비함이 있는 애들하고 자꾸 일반화시킨다는 거죠. 근데 박사님 말씀 듣고 나니까 저도 어느 정도 조금 생각이 잡히는 게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람마다 다르고 뭐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그런 면에서는 좀 더 후천적인 게 있지 않을까. 만약에 내가 한국인으로 태어났지만 독일에서 생활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바뀌었을 것이고 그렇죠. 내가 한국인이지만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또 어떻게 됐을 것이고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는 선천적인 것보다 후천적인 요소가 더 많이 강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과거에 그 제국주의가 하면서 열등민족, 우등민족으로 이게 확산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선천으로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이 질문 제기하신 우리 분도 그럴 텐데 우리가 이제 거기에 직접적인 게 대상자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일제시대 때 쟤들은 열등민족, 아까 말했지만 반도라서 그래. 이래 놓으니까 이게 또 기분 나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또 이제 반대로 해서 좋은 거야 라고 포장을 하다 보니 요즘 같은 경우 이게 두 개가 충돌해서 하나는 헬조선, 하나는 위대한 민족 이러면서 싸우는데 이게 둘 다 틀린다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후천적인 요소가 강해요. 다만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좀 약간 근데 빨리는 좀 어떻게 보면 대부분 좀 그렇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럼 이런 집단적 성격은 왜 나타나느냐? 그것도 선천적인 게 아니라 어떤 사회적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나타난다. 다만 얼마든지 바뀔 수. 그러니까 저는 빨리하고 연결되는 대한민국의 이제 민족성이라고 하는 게 결국 내미근성이라는 말이거든요. 빨리 식는다 뭐 이런 말. 전 좋다고 생각해요. 네. 빠르게 달아오르고 빠르게 냉철해질 수 있다. 저는 오히려 그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빨리가 왜 생겼느냐라고 생각하면 뭐 발전이 빠르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도 성격이 꽤나 급하거든요. 성격이 급한 것과 쉽게 흥분하고 싸운다는 건 다른 거예요. 맞아요. 근데 저는 성격이 왜 급하느냐를 따져보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거는 그냥 증명된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지능이 높아요. 선천적으로 지능이 높아요. 후천적으로 나중에 공부해서 지능이 높은 것도 높은 거겠지만 선천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능이 높다 보니까 계산이 빠른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줄이 서 있는데 저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고 저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는 게 눈에 보여. 그러면 저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지 않고 저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빨리 갈 수 있을 텐데 이걸 계산하기 때문에 빨리라고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저 이 사람 되게 비슷한 지금 스탈린 로시프 분이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는 죄다 성격이 안 이름 좋은. 아니야. 로제프 스탈린. 성격이 안 좋음이라는 게 뭘 내 의견하고 비슷하게 그게 되는 거야. 아니라요. 그만큼 사람들이 변화가 심하다 보니 머리가 좋고 순간 판단력이 빠른. 그렇지 않으면 살아나는 그 머리가 좋다는 것도 사실 유전적으로. 근데
어떤 민족마다 유전자적 특질이 있을 수는 있어요.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고 아직 증명된 건 아니지만 누가 지능이 높고 어디는 뭐가 좀 낮고 이런 게 증명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좀 사회적 문화가 빨리빨리로 가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사계절도 그게 의미가 좀 있는 게 이게 우리나라가 계절 변화가 빠르거든요. 계절 변화 되게 농업 국가들은 좀 느리거든요. 원래 농업가 좀 느려야 돼. 근데 우리나라는 계절 변화가 빨라서 중요한 농사철이 다 계절 변할 때 중요해요. 집중이 되는. 예, 그러니까 씨 뿌리기고 뭐 중요한 절기가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 못하면 맞아. 그게 농사를 망쳐요. 그러니까 그때 정말 뭘 해야 돼. 근데 이게 뭐하고도 겹치냐면 국가에서 성을 쌓아 도로를 해 공사를 좀 차분하게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계절이 급하니까 우리는 계절이 훅 바뀌어버리고 농사철이 걸려요. 그러니까 맨날 하다가 끝까지 가는 법이 없어요. 당시 그러니까 뭐든지 후닥닥 하니까 근데 부실공사가 나와도 어떻게 해? 좀 있으면 장마 와, 어쩌면 농사철 와. 한 달 이상을 집중을 못해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매사가 후닥닥 하게 사회적으로 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교수님, 동남아시아는 어떻습니까? 매 1년 내내 거기는 1년에 3번 농사 짓고 그러니까 좀 여유가 좀 여유가 좀 아니 집 짓는 얘기 방금 하셨잖아요. 그 동남아시아가 그런데요. 알바를 해서 돈을 좀 벌잖아요. 벽돌을 2개 사갖고 와서 토박토박 와서 벽돌을 탁 쌓는데요. 그리고 또 이렇게 있다가 아르바이트면 또 아르바이트에서 좀 벽돌 2개를 사서 이렇게 해서 집 한 채를 완성을 해서 그 집을 어느 세월에 산대요. 아니 진짜로 그렇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절 변화가 너무 빠르고 이런 것 때문에 매사를 좀 급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포기할 건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치. 만약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겨울이 오기 전에 어떻게든 집을 지어야 돼요. 그리고 그러다가 고도 성장 시대가 오니까 이게 또 이제 같이 시너지 효과가 나면서 화다닥 한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좀 성공한 비결도 있죠. 왜냐하면 한말에 우리나라에 왔던 어떤 외국인 선교사가 농사짓는 법을 가르쳤어요. 아프리카에서 20년을 가르쳤는데도 얘들이 안 하는 거야. 옳은 방법이 있는데. 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걔들은 그래도 농사가 되거든. 그치, 그냥 갖다 뿌리는 그냥 되거든. 근데 우리는 후닥닥 뭘 안 하면 안 되는데 단기간에 뭐가 나온다 그러니까 화닥닥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뭐 세상에 이런 애들이 다 있어. 그래서 이제 그게 있고 또 하나는 유교가 일단 배우면 출세한다는 건 확실히 만들어놔. 그쵸. 무엇보다도 유교가 강조했던 게 교육이었어.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배우려고는 하거든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학교 빨리 많아진 나라가 없어요. 진짜로. 나도 진짜 깜짝 놀랐는데 한말에 벌써 고등학교가 뭐 100개 가까이 생겨. 말도 안 될 정도로 생겨. 교육열. 이거 민족성. 우리나라 민족성. 예. 교육열. 근데 그거는 사실 선천적인 거라든가 어떤 사회 문화죠. 되게 유교 문화권이 교육에 이게 강해요. 또 단점도 있잖아요. 이게 흙 묻히고 기술 이런 거. 그치. 예전에 그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배워야 사람 구실한다고. 네. 막 그런 그러니까 저는 이 배운다는 게 그러니까 단순히 학구적인 것뿐만 아니라 기술도 배우는 거고 맞아요. 모든 것들이 다 공부를 해야만 하는 것들이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유럽도요. 이 기술 되게 천시했어요. 진짜입니다. 언제부터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오래 걸렸어요. 이게 걔네가 이제 전쟁하면서 유럽이 딱딱딱 붙어 있잖아요. 전쟁하면서 자꾸 전쟁을 하다 보면 가장 발전하는 게 테크놀로지하고 경제잖아요. 우리가 좀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선진국을 사람이 어떻게 후진국을 봐 선진국을 보잖아요. 네. 우리보다 항상 낫지. 이게 10년 만에 우리도 거기 수준까지 갔어. 얘들은 더 갔어. 그러면 여기는 누가 10년 전 기억 못해 사실. 그렇죠. 아니 쟤들은 저런데 우리는 왜 이래? 아니 쟤들은 저런데 왜 이래? 이게 이제 막 터지는 거야. 격차가 좁혀드는 거는 생각 안 쓰고 우린 항상 뒤쳐져 있다. 그런데 특히 영국 같은 데도 엔지니어 걔들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그러면 귀족은 엔지니어 안 해요. 사립학교에 누가 가? 일반 부르주아 시민이 그런 데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도 귀족은 다 뭐 장관, 간부는 다 귀족이었다고. 얘들도 불만 많았어요. 그거 2차 대전 때까지도 그랬다고. 그러다가 그거 2차 대전 끝나고 20세기 내내 바뀌어 온 거예요. 근데 우린 이걸 단 10년 안에 해결을 못하는데 항상 우리보다는 안 그런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2차 대전 때도 영국도 그랬다는 건 우리는 생각 안 해요. 이 국민성이 이거 기계를 싫어하고 그건 그런 게 틀렸다는 그런 게 절대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사회문화적 요건에서 시간이 필요한데 이제 많이 몰린다.
그런 게 있습니다. 약간 진화론적인 느낌도 좀 있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더 살아남을 수 있고 더 발전할 수 있는 성향들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너무 급박하다 빨리빨리 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얻은 것도 많습니다. 진짜. 네네. 진짜. 저는 빨리빨리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전 부끄럽지도 않고 나쁘다고도 생각 안 해요. 맞아요. 기자님은 또 민족성, 국민성 뭐 준비하셨어요? 저는 제 친구 중에 한국 사람인데 일본으로 귀화한 친구가 하나 있어요. 한국 사람인데 일본으로. 네, 네네. 귀화한 친구. 그럼 한국에서 태어나셨고요? 네, 그 대학까지 한국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일본으로 그 친구가 미술을 전공했었기 때문에 와, 가서 대학 이후에 갔을 정도면 가서 거기서 애니메이션 회사에 갔어요. 정말 그림을 기가 막히게 지브리? 지브리에는 못 갔고 지브리 다음에 있는 회사에 들어갔었는데 거기서 느낀 거예요. 자기가 외국인이니까 훨씬 차별받는다는 느낌을 여러 가지로 들었고 자기가 이쪽으로 나가려면 어쩔 수 없겠다 그래서 귀화를 했어요. 근데 걔가 동창회에 나와서 자기가 일본으로 귀화했다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제일 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나한테 말하면서 되게 조심스럽게 해서 나는 그래서 그런 거 그렇게 생각하지 마. 이제는 개인이 국가를 선택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 걱정하지 마. 건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걔가 그래요. 항상 자기는 한국이 그러니까 그래도 한국이 좀 뭐가 좀 마음에 안 들고 일본이 낫다고 했으니까 좀 선택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래요. 너 그럼 뭐 한국이 자기는 뭐 한국의 이 막 과격한 정치 이런 게 싫대요. 그래서 자기는 한국에서 예전에 쓴 자기는 무조건 일본 찍었대. 그럼 너 일본에선 근데 일본 새끼는 안 그렇대 또. 그럼 난 자기는 일본에선 속이 터진대. 자기는 일본에서 그럼 무조건 성공하면 무조건 공산당 찍는데요. 그러니까 걔가 항상 하는 말이 딱 한국하고 일본하고 중간에 있었으면 좋겠다. 세상 좋은 말이죠. 세상 좋은 말이죠. 아니, 그건 누구나 해서 꼭 뭐 한국, 일본뿐만 아니라 아유 딱 너랑 너 중간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는 많이. 근데 걔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네가 생각하는 일본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체면이래요. 체면. 체면 중요시해요. 맞아요. 그리고 이 왜 체면을 중요시하는가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섬나라의 특성이 있는데 특히 일본의 섬나라의 특성이라는 것은 대단히 독특하대요. 일본인들의 정신을 말하는 말 중에 왜 야마토 다마식이라고 있잖아요. 대화혼. 화자가 이게 화합할 화자거든요. 크게 화합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튀는 것이라. 예, 맞습니다. 그래서 튀거나 그러니까 자기 어떤 조직 문화에 적응을 못하거나 튀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그 능력이 떨어지면 배척을 한대요. 이게 이즘의 형태로 나타난대요.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이렇기 때문에 자기의 체면만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체면도 중요시해야 돼요. 즉 상대방한테 알아서 신경 써줘야 된대요. 그리고 뭐 기꾸발이라고 해서 있어요. 상대방한테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아야 돼.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가장 금기시하는 게 직설적인 표현이래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완전 안 맞겠다. 근데 제가 요즘에 며칠 전에 그거 봤어요. 무슨 요즘에 뭐 프로듀서 48? 그런 무슨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어요. 원어원 아니고 48이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연습생들하고 일본 연습생들하고 이렇게 해서 AKB 48처럼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걸 안 볼 수가 없어. TV 틀 때마다 1시간마다 한 번씩 해 그 프로를. 그래도 안 보는 사람은 안 봐요. 죄송. 기자님 보고 싶었던 거잖아요. 솔직히. TV를 안 보시는 아이돌 좋아하시죠? 아이돌 좋아하잖아요. 왜 여기 좀 주제에서 벗어나는 얘기는 아이돌 이름 다 외우고. 근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어떤 춤 선생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일본 아이돌들이 나와서 춤을 췄는데 좀 이렇게 마음에 안 들게 췄나 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거기서 뭘 배웠냐 지금까지 이렇게 물어보고 그럼 뭐 등급을 이렇게 준 다음에 앞으로 열심히 해보자라고 하고 끝났어요. 근데 끝나고 나서 이 일본 연습생들이 무대 뒤에 가서 펑펑 우는 거예요. 속상하지. 왜 펑펑 울까라고 하는데 걔네들끼리 무슨 말을 하냐면 그래도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 처음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본에서 그들도 프로고 무대에 나서는 사람들인데 불구하고 자기네들의 실력의 저열함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누구도 직설적으로 얘기를 안 해줬던 거예요. 근데 한국에 와서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도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힘내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이게 달라도 너무 많이. 근데 일본 같은 경우 특히 우리 한국 사람은 일본의 국민성이 예민한데 사실 옛날에 축소지향 일본이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일본과 좀 살아보면 큰 것도 엄청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전남도 크죠. 이걸 어떤 특성을 자꾸 이렇게 선천적인 거로 보니까 그래요. 일본 사람이 왜 방금 말한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 전국시대 할 때 얘기했지만 일본은 도시 문화를 만들어요. 그 성벽도시였어요. 집을 목조로 짓는다고. 도시를 크게 하면 방어가 안 되니까 좁은 도시 안에 모든 걸 다 집어넣어야 돼요. 집도 나무로 벽을 얇게 만들고
주거를 이렇게 연립주택처럼 만들어서 공용시설을 가능한 한 집집마다 주는 게 아니라 공용으로 줘요. 우물 한 개, 화장실 한 개. 그러니까 여기서 살려면 사람들이 질서를 안 지키면 살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일본 사람이 정리정돈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도 정리를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가게가 번창해도요 확장을 할 수가 없어요. 주문이 밀려들어도. 에도 시대 그 정해. 그렇죠. 딱 그 도시 구역 안에 살아야 되니까. 그니 방 2칸 주고 하나는 저기 사는 데고 하나는 작업실인데 여기가 이제 물량이 많아져도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박물관 모델 만들면 걔들은 왜 천정도 쓰고 여기도 쓰고 땅도 쓰고 다 쓰잖아. 그러니까 공부 정리정돈하고 구역구역 나누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문화예요. 그리고 나무벽이기 때문에 밤에 조금만 똑똑해도 소리가 다 들려요. 그리고 화장실 공용 쓰지. 그러니까 항상 질서를 지키고 남을 배려해야 돼. 그렇죠. 그리고 연구를 하는 거 신기하네. 네? 그리고 도시에 이렇게 직종을 네? 왜 난 바로 이해한 거야? 여기 이제 자막 나가요. 음란마귀 딱 이렇게. 정말 밤에 별소리 다 들려요. 그렇겠죠. 별소리요? 별 밤에는 뜨는 나무벽이 진동판 역할을 해가지고요. 소리가 더 잘 들려요. 공명 공명이 돼가지고 그 소리가 더 신경 쓰여요. 정말 신경 쓰여요. 그러니까 그 빨래 넣은 소리까지 다 들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움츠러들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직종들이 쭉 있어요. 도시니까 다양한 직업들이 있는데 이게 오고 가는 직업이 아니에요. 그 조합을 이렇게 해놓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존중을 해줘야 되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어떤 아이덴티티와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요게 오늘 외성하고 일본성 비교했는데 인도성. 인도도요 카스트가 많잖아요. 우리는 카스트를 나쁜 거라고만 생각하잖아. 네. 근데 자기네들 정체성이기도 한 거야. 예를 들면 우리 저 철가방 드시는 분들도 대대손손 한다고. 그럼 철가방 또 무슨 아이덴티티가 있어요. 뭐 무슨 모자를 아이덴티티. 거기 직업에 대한 아이덴티티. 그 아이덴티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무슨 배지를 달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보면 정말 이해를 못해. 예를 들면 이 배달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얀 칼날 해야 된다 쳐요. 우리가 볼 때는 하얀 칼날을 하나 그럼 뭔 상관이야. 네. 걔들 땅 보이면 그거 검사해. 아무 상관 없는 거야. 예를 들면 주방에 들어가면 손톱을 깎아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엄청난 제복도 아니야. 그냥 하얀 칼날 하면 무슨 하얀 단추? 그거만 검사해. 드레스 코드네. 이거 안 입어 놀러 배달 못해.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야 극단놈의 단추 그랬다가 그러니까 튀면 안 되는 거고 다른 사람과 다르면 안 되는 그렇죠. 거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 국민성이라는 게 만들어진 과정이 사람이 성향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환경과 사회가 사람을 여기에 맞추게 되니까 그걸 보고 따르는 사람들은 점점 그것에 규격화가 돼가는 과정이네요. 그렇죠. 그런 마음을 갖고 다른 나라 국민성들을 보면 대강 비슷해요. 제가 정말 현실적으로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월세방을 하나 얻는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봤을 때 네. 대충 한 보증금 500에 월세 한 50 이렇게 만약에 하면 그냥 우리는 보증금을 주인한테 준 다음에 한 달 지난 다음에 50만 원을 주잖아요. 근데 일본은 좀 달라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서로의 체면을 중요시하고 서로한테 이렇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누구한테 은혜를 입는 거를 되게 그걸 고마워 반드시 은혜를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만약에 똑같이 일본에서 50만 원짜리 방을 구한다고 했을 때 걔네들 시스템은 이렇대요. 일단 월세를 선불로 내요. 그 다음에 보증금은 2개월치만 내면 돼요. 자, 그럼 150만 원, 총 들어간 돈이 15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2개월치만 내면 된다고요? 네. 그러니까 보증금이 2개월치를 미리 내놓는 돈 정도면 된다고. 자,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보증금 부동산 우리도 물론 부동산 중개업자한테 돈을 주지만 한 달치의 돈을 반드시 부동산 중개업자한테 사례금으로 주고요. 문제가 더 큰 문제는 집주인한테 사례금으로 2개월치의 돈을 보증금이 아닌 사례금으로 줘야 돼요. 왜요? 그게 일본 문화예요. 뭐가 고마운데? 이 주인이 나한테 집을 빌려준 건 내가 은혜를 입은 거다라는. 그러면 집주인도 살아줘서 고마우니까 그 은혜를 아니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전혀 다르요. 걔네는 그래요. 그렇게. 그러니까 얘네는 없어지는 돈이 확
그래서 이쪽은 그렇게 맨션업이 발전을 했나 보다.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그 맨션업이 발전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건 있더라고요. 어떤 문화가 만들어졌는데 생길 때는 이유가 있었어. 세월이 가니까 그게 필요 없어졌어요. 그래도 이제 그걸 잔기라고, 사회학적으로 잔기라고 그러는데 남아서 전통이 되고 관습이 되고 뭐 풍습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이게 그냥 적당히 참고 살 수 있으면 수준이 괜찮은데 사회가 변했더니 이게 마이너스가 될 때가 있어요. 네. 우리의 발목을 있죠. 그때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그쵸. 근데 그런 면에서 한국이 오히려 낫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그렇게 꽉 짜여 살아오니까 안 변해. 이걸 못 변해. 안 변해. 아까 누가 얘기했는데 채팅이 너무 웃겼어. 일본은 지금 아베 막부 봉건 시대 아닌가요? 근데 그 말이 약간은 들어맞는 게 사실은 굉장히 큰 비리에 연루된 사건이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하고 비교하면 정말 별일 없다. 왜 진짜 나는 그게 정말 교수님한테 여쭙고 싶은 게 왜 그들은 왜 침묵하죠? 그게 왜 지금 수용하죠? 일본의 민족성이 왜 이렇게 생겨왔다는 거를 배우고 나니까 저는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요. 내가 그거를 일본 친구한테 물어봤다니까 직설적으로. 야, 일본 사람들은 왜 침묵할까? 딱 맥주 마시면서 딱 하면 그게 좀 왜 또 거기에 그게 붙어요? 그러니까 걔가 자기 말로 그게 일본의 국민성이야. 자기 말로. 귀화한 친구. 귀화한 친구가 자기 그러니까 말로. 전체가 흐름이 틀이 짜여지는 순간 이 틀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그게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산당 찍는데 맨날 틀을 깨야 되니까. 근데 일본은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까지도 그렇고 아마 일본이 망했으면 망했지 공산당이 집권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근데 일본은 그 덕도 많이 봤어요. 그렇죠. 덕도 많이 봤고, 그러니까 덕도 많이 보다 보니까 못 버려서 피해도 많이 보는데 어쨌든 잘 나가고 있으니까 안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국민성이라는 것이 사실은 뭐 정말 오래전부터 탐구해오고 연구해 왔지만 그것이 결국은 지금 현재 국민성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국가와 사회적인 어떤 성향이 만들어내진 어떤 규범이라는 것들이 사람을 만들어 왔잖아요. 그러면 국민성이라는 게 바뀌려면 너무나도 거대한 사회적 규범이나 국가적 행동이 필요하네요. 국민성이 바뀌려면. 그래서 제가 볼 때 최고의 국민성은요, 필요할 때 변하는 국민성. 그러니까 최고. 그렇죠. 근데 그러기 위해선 정말 지도자가 정말 올바른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돼요. 이것도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는 게 과연 혁명 그런 여기 혁명의 능력 있는 지도자가 먼저인 것인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또 문제가 될 텐데. 그리고 이왕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그 혁명의 순수성을 유지해야 돼요. 혁명의 순수성은 절대로 유지 안 된다고 본인도 얘기했잖아요. 혁명이고 자시우가네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왜 간혹 아주 훌륭한 뭐 지도자가 나왔다 한데 그냥 소위 국민성이 저러니 그렇죠. 국민이 아직 좀 낮으니 아무리 좋은 사람이 있어도 이거 되겠나 이렇게 소위를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죠. 야, 저 나라는 민도가 저래서 근데 그게 제일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지만 저 민족성의 저런이라는 거는 일단 말도 틀렸지만 이게 제일 나쁜 게 연구를 안 해요. 획일화 시켜버려서 획일하고 뭐고 필요 없어. 민족성이 저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원인 분석할 필요가 없잖아. 그렇지. 일본 사람 왜 저래? 자기 민족성이 그래서 그래. 결국 배울 게 아무것도 없어. 분석을 안 하지. 그러니까 외국을 돌아다녀서 제일 나쁜 게 이거예요. 얘들은 민족성이 이렇구나. 얘들은 성질이 급하구나. 얘들은 친절하구나. 이거는 아무 쓸데없는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왜 친절한지, 얘들은 왜 이런 문제에 이렇게 대응하는지 배워야 우리가 그걸 바꿀 수 있는데 그 말을 지금 정확하게 제가 한 가지 예로서 들어드리겠습니다. 네. 독일의 외교관은 아니고요. 독일 외교관에서 같이 근무를 하시는 그 근무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 독일에서 오셨잖아요. 외교관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오잖아요. 주재원이 한국에 왔는데 정말 한국 사람이 그 사람을 공항에서 데리고 오고 이제 차를 뭐 대여해주고 뭐 하면서 너무너무 뭐 많은 것들을 배웠대요. 아무리 새벽이라도 파란불이 켜지는 순간 정지선 1m 뒤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파란불이 켜진 후에도 양쪽을 살펴보면서 가고 그분이 한 달 후부터 칼치기를 시작하더래요. 이게 결국은 말이죠. 민족성이란 이렇다? 다 헛소리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사회와 문화,
규범 이런 것들이 사람을 만들어낸 거지 민족 성이 타고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나도 비슷한 예 알고 있어. 내가 지난번에 얘기하려다 말았는데 이 어디 파키스탄인가 어디서 유학생이 왔어요 우리나라에. 그 파키스탄 유학생이 왔대는데 독실한 이슬람 신자예요. 그러니까 같이 기숙사에 있는 친구들이 다 걱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얘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얘가 나름 강력한 율법주의에서 얘가 살아온 애인데 아니나 다를까 딱 오자마자 얘가 새벽 5시에 카페트를 깔다니 기도를 하고 역시 우리가 참 힘들겠다 그러면서 술 입에도 안 되고 돼지고기 입에도 안 돼. 안 돼.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침 10시까지 쳐자고 돈가스를 떡 먹듯이 하면서 밤에 맥주를 안 마시면 잠을 안 쳐자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아까 처음에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게 과연 똑같은 한국 사람인데 독일에서 그렇죠. 생활을 하는 아이와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과연 뭐가 맞을까라고 했을 때는 선천적인 것보다는 후천적인 환경적인 게 더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독일 훌륭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야. 그 독일 주경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한국 너무 살기 좋아. 아니 왜 자꾸 우리나라를 열등하게 생각을 해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윤현 아나운서가 그 얘기 했잖아요. 그러면 기자님이 얘기했잖아요. 일본의 이런 정부와 한국의 이런 정부 딱 중간 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무슨 부시엣이냐면 윤지현의 얼굴을 가지고 조선시대 마인드 가진 여자라면 얼마나 좋아. 그런 환상을 왜 갖냐는 거야. 나 조선시대 마인드인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왜? 내가 지난번에 저는 진짜로 저는 그냥 각자의 장점을 강점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민족성이라는 것도 우리의 빨리빨리를 안 좋은 쪽으로만 보려고 하지 말고 좋은 쪽으로 한번 보자. 우리의 냄비 군성이 왜 나빠? 그럼 라면 어디에 끓여야 제일 맛있어? 빠르게 익고 빠르게 식는 냄비에 끓이는 게 제일 맛있는 거예요. 그렇게 좋게 보면 얼마나 좋겠냐는. 왜 안 좋은 쪽만 보고 남의 나라 얘기할 땐 좋은 쪽만 보고. 그렇죠. 그리고 그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맞아야 돼요. 맞아야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급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너무 빨리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바뀌니까 뭐랄까 우리 스스로 만들지 않은 게 너무 많은 거야. 또한 너무 빠르니까 우리 스스로 분석할 시간도 적었을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게 분석할 시간이 적으니까 어느 게 적절한지를 잘 모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안 맞으면 그리고 모든 게 단점이 있잖아. 그러면 저거 우리 민족성 때문이야라고 이렇게 자꾸 욕하는. 그러니까 핑계 대기 너무 좋고. 네. 질문 드리고 싶었던 게 아까 제가 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 얘기를 왜 했냐면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이제 수준 높게 앞으로 이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간혹 이제 그런 거로 국민성을 탓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가 나왔어도 사람들이 안 따라주는데 그거 뭐 중요하냐라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럼 국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냐 이게 어떻게 보면 해결책이 아닐까 싶은데 마냥 그거를 비판하기 앞서서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약간 위험한 생각일 수도 있는데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리더가 어떤 패러다임을 제시하냐가 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기자님 말씀대로 훌륭한 지도자가 나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따라주지 않으면 그 또한 이끌어가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항상 딜레마가 있어요. 매번 딜레마가 있는 제가 것 볼 같아요. 때는 교육이라든가 문화라든가 많은 게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도 이런 얘기를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민족성이 이 민족성론이 제일 나쁜 게 요즘 해외도 많이 나가잖아요. 아까도 그 얘기를 했지만 많이 보고 배워서 올바로 적용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게 민족성론으로 가면 배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서 쟤들은 저래 이래버리고 오니까 도움이 안 되잖아. 가능한 한 모든 현상을 사회문화적 배경 속에서 이해하고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야겠나. 이걸 좀 고민해야죠. 교육에서도 그렇고 강의에서도 그렇고 이거 뭐 하자고만 하면 이건 민족성이 그래서 그래. 이건 우리의 전통이야. 근데 이거는 안 돼. 근데 각 단계마다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국민들을 계도해서 어디까지 끌어가야 되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을 넘어가야 되는 단계. 지금 우리는 너무 빨리 성장을 해서 누가 끌 수도 없고 본인이 혼자서 깨달아서 하기도 너무 벅차고 그래요. 정말 엉켜서 가야 돼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6.25 전쟁 이후에 했던 일을 일본은 18세기에 해버렸거든. 18세기에.
18세기.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논쟁에 나오는 게 좋은 게 우리는 정말 많이 보고 빨리 자기가 모든 분야에서 적용하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것까지는 말 못 드리겠는데 옛날에 무슨 그 왜 자유로운 사립고 처음 만들 때 어떤 분이 저한테 어떤 뭐 좋은 아이디어 없냐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어떻겠냐고 얘기를 했더니 너무 좋은 얘기인데 우리는 실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해. 제도적인 문제, 국민성의 문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 그런데 국민성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할 수 없다면 더 해야죠. 그래서 이 국민성이라는 걸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집단적 개성은 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독일 사람들이 남보다 더 근면하고 일본 사람이 질서를 잘 지키는 알아요. 근데 왜 그러는지를 알고 우리도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도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저 요즘에 들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우리나라의 민족성, 우리나라의 국민성이라는 게 이렇게 변해가네, 만들어져 가네라는 게 눈에 보여요. 맞아요. 그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자님 터키 가서 나 잠 못 자게. 빵빵거려. 아니 우리도 10년 전에 다 그랬다고. 근데 안 믿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는 교수님 그때 왜냐하면 버스에서 주무시니까 저는 만약에 나쁜 일이 일어나면 사람이 깨 있어야지 대처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수님 깨운 거죠. 만약에 교통사고가 났을 때 깨 있는 사람보다 자고 있는 사람이 덜 다친다라는 게 다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버스 타고 갈 때 딱 80년대 영동고속도로 달리는 거랑 똑같았어요. 속도도 똑같고 길도 오히려 길은 더 편했어. 나는 아무 걱정 없이 자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운전할 수가 있어요? 이 속도로 갈 수가 있어요? 난 이 차 타고 오래 다녔어. 근데 안 믿으시더라고. 근데 사실 우리도가 사실은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어요. 진짜로. 맞아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인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근데 괜히 우리가 국민성 갖고 발목을 잡는 거예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진짜 이거는 몇 년 안 됐어요. 장애인 시설 혹은 뭐 노약자 시설, 임산부 시절 의미가 없었어요. 버스에 이게 왜 있는지 의미가 그렇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거기에 앉는 것에 죄의식을 갖기 시작. 물론 지금도 아직은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안 살아오셨기 때문에 못 지키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분들을 탓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분들을 탓하고 싶진 않아요. 수십 년간 그렇게 해온 걸 우리가 지금 당장 바뀌어라라고 하기도 맞지 않고. 근데 지금 보면 바뀌고 있는 게 눈에 금방 보인다니까. 그렇죠. 저희가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도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휴가를 마음대로 쓰는 거, 연차를 마음대로 쓰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정책방송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배운 게 뭐가 있었냐면 선진국들 막 한 달씩 휴가를 갈 수 있는 게 어떻게 그러느냐라고 했더니 선진국들의 소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기본적으로 직원이 5명이다. 그러면 혹시라도 비상사태를 대비하고 혹시라도 빈자리가 났을 때 빠르게 쓸 수 있는 인원을 항상 2-3명은 확보하고 있대요. 걔들은 노동시장 유연성이 있어가지고 5명이 있으면 7, 8명 정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휴가를 나가면 거기를 채울 수 있는 예를 들어 퇴사한 사람, 정년 퇴임한 사람, 혹은 이직 준비 중인 사람, 혹은 뭐 그 직종에 일했었지만 지금은 주부인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항상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기본 마인드가 되면 내가 어디로 휴가를 가든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정책이 이제 시작을 그걸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가서 저희 아이들 자랐을 때는 니들 한 달씩 휴가 가지 우리 때는 못 그랬어.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어. 꼰대 이럴진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우리나라는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나라 사람이 한 명이 프랑스에 있는 회사에 이제 파견 직원을 갔대요. 근데 프랑스는 뭐 5시 반만 되면 딱 끝난다네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는 좀 근면한 모습을 보여야겠다 생각해서 더 남아서 일을 해야겠다고 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이냐면 이러면 오너가 나를 되게 좋게 보겠구나라고 했는데 그 얘기를 오너한테 했더니 오너가 불같이 화를 내더래요. 왜요? 넌 왜 우리가 이제까지 쌓아온 전통을 깨려고 하느냐? 너 도대체 의도가 뭐냐? 이런 식으로 공격을 받았어요. 사실은 그 오너는 이제 벌금 물까봐 걸리면 안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민족성이란 앞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민족성이란 이렇게 정의를 내린다면 우리 박사님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될까요? 사실 오늘 얘기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집단적 개성은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나라 사람이 다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화시키면 안 돼요. 어떤 현상은 어떤 원인이 있다까지도 있지만 예를 들면 우리 기자님이 원래 아까 얘기하려고 했지만 인디아는 다 뭐 용감하게 싸운다. 아니야. 걔들도 전쟁 나면 공포에 찔리고
소화하고 이런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인간이라는 게 어떤 건가를 가져가야 되고 그러나 어떤 환경적, 문화적, 교육적 영향 때문에 어떤 집단적 경향성은 좀 확실히 강해져요. 그것은 항상 우리가 꿈꾸는 바람직한 미래에 맞느냐를 분석해서 따라가야 된다. 오픈마인드로 봐서 온 세계 좋은 거를 다 가져와서 근데 제일 좋은 건 아까도 말했지만 변화시키는 거다. 좋은 게 아니고 변화시키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딱 들으면 제일 좋은 말이 뭐냐? 저 나라 국민성은 자꾸 변하는 거야. 그렇죠. 정말 그거만큼 좋은 게 그것만 좋은. 이거 앞으로 21세기, 22세기 되면 이게 최고의 가치가 될 거예요. 자, 시작합시다. 대한민국의 국민성. 우리는 변화하는 국민이다. 파이팅. 기자님은 그럼 국민성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는 국민성이라는 걸 이렇게 좀 생각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저도 교수님하고 대동소이한데요. 뭐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원래 이래. 이렇게 단순화시키는 건 매우 위험하다. 원래 안 돼. 그런 말 안 돼. 매우 위험하다. 전 그거 하나로 그냥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절대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변하는 것이다. 내가 지금 인터넷에 대해서 저희 국민성에서 인터넷 댓글을 보면서 느끼는 점을 저는 비유를 하고 싶은데 다 1이라고 하면 그냥 1이라고 하기 싫은 거야. 다 2라고 하면 2라고 하기 싫은 거야. 분명히 요즘에 그런 성향들 가진 분들이 많이 인터넷에 보여요. 근데 그 정신병자인데 그거. 네? 정신병자인데.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보통 그냥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그걸 인정할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게 옳다라고 생각해도 자기가 생각하는 게 옳다라고만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말 좀 한번 들어보고 좀 융합할 수 있는 사람이 돼갔으면 좋겠고 변화하는 사람이 돼갔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자, 그러면 민족성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만 마무리를 짓고 다음 주제에 대해서도 지금 이 주제에 대해서는요 국민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댓글을 달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선택을 했거든요. 저희 방송 그 영상 나간 클립 밑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그 중에서 주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네. 다음 방송 좀 진행되는 거. 다음 방송이 우리가 어떻게 진행되죠? 맞다. 18일날 아마 저희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두 분이 저기를 가시죠. 영국을 가시기 때문에. 한 달 뒤네. 제가 교수님 모시고 영국 가서 많이 배우겠습니다. 뭘 딸 모시고 가, 내가 모시고 가는 것 같은데. 바뀌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오세요? 7월 14일 날 와요. 그러면 글로 밀 수밖에 없네요. 네. 네, 그러면 저희는 이제 이만 마지막 인사를 드릴 테니까요. 잠시 후에 토크멘터리 전쟁사 본방송 시작을 하고요. 저희는 7월 18일 수요일 날 고인물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인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